안녕하세요. 서초동 PC 임찬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누가 잘못한 걸까입니다.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망가져 있다는 아주 강력한 방증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무죄가 날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세상에 공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도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검찰의 기소는 제대로 된 것이었는지 따져보죠. 일단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으면 유죄가 나왔지 않았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제3자 뇌물죄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준 김만배 씨가 공무원인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엇인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게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만배 씨가 이런 청탁을 했다는 증거도,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애초에 검찰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더라도 부정한 청탁 부분이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기는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또 하나의 방법이 있긴 했습니다. 바로 아들 곽병채를 아버지 곽상도와 뇌물을 함께 받은 공범으로 한꺼번에 기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번에 무죄가 나온 검찰의 기소 내용은 곽상도 전 의원만 뇌물을 받은 걸로 보고 기소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곽병채는 곽상도 전 의원이 뇌물을 받은 통로에 불과하고 실제로 뇌물을 받은 건 곽상도 한 명이라는 게 검찰 논리였는데 이걸 재판부가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아예 아들하고 아버지가 공범으로 함께 뇌물을 받은 걸로 함께 기소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 대한 사건이죠. 최서원 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걸 최서원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함께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걸로 보고 기소를 했던 사건이었죠. 이 사건을 살펴보면 곽상도 곽병채 부자 사건과 구도가 아주 비슷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돈을 받은 거는 공무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민간인인 최서원 씨였고요. 곽상도 전 의원 사건 때도 돈을 받은 건 공무원인 곽상도 전 의원이 아니라 민간인인 아들 곽병채 씨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를 뇌물을 함께 받은 공범으로 보고 한꺼번에 기소해서 유죄가 나온 것이고요. 곽상도 전 의원 사건 때는 곽병채 씨는 기소를 안 하고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온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쓴 판결문을 보면 검찰이 왜 이런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는지 에둘러서 비판하는 듯한 문장도 나옵니다. 판결문 196쪽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곽병채를 피고인 곽상도의 알선 수재 및 뇌물수수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라고 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로 볼 수 없다고 적어놨죠.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아들 곽병채를 아버지 곽상도와 뇌물을 함께 받은 공범으로 보고 검찰이 기소했을 경우 내가 다르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아들 곽병채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곽상도 전 의원까지 무죄를 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검찰이 기소를 잘못해서 무죄가 나온 거라고 그냥 결론을 내버리면 되는 걸까요? 하지만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설사 검찰이 아들 곽병채와 아버지 곽상도를 묶어서 공범으로 기소를 안 하고 아버지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여지가 있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쓴 논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아들 곽병채는 아버지 곽상도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는 독립해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성인이라서 아들 곽병채한테 돈을 준 것이 아버지 곽상도의 재산상 이익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곽상도가 뇌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게 무죄 판결의 논리거든요. 재판부는 이런 무죄 판결을 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례자로 하여금, 이 증례자는 뇌물을 준 사람입니다. 증례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 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단순 뇌물죄가 성립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2004년 3월 26일에 선고한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 대법원 판례를 엄격하게 해석해서 무죄 판결을 한 겁니다. 자,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버지 곽상도고요. 돈을 받은 다른 사람이 아들 곽병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에 대입하면 평소 아버지 곽상도가 아들 곽병채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곽병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곽병채가 뇌물을 받음으로써 곽상도는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에 곽상도가 뇌물을 직접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대법원 판례의 뒷부분에 주목합니다. 생활비 부담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예시를 한 것이고, 이런 사정 등으로 인해 사회 통념상 그 다른 사람, 이 경우에는 아들 곽병채가 되겠죠.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 이 경우에는 곽상도 전 의원이 될 겁니다. 이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곽상도 전 의원에게만 적용된 단순 뇌물죄에도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독립생계를 하는 아들이 누군가한테 5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사회 통념상 이걸 아버지를 보고 준 뇌물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준 돈이 50만 원이 아니라 50억 원이라면 사회 통념상 이건 아들을 보고 준 돈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고 준 돈, 즉 아들에게 준 돈을 아버지가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무죄 판결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고, 사회 통념상 아들이 받은 돈을 아버지가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건너간 상황이라면 판례를 좀 더 넓게 해석했을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곽상도 전 의원 사건은 2심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아들 곽병채 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들 곽병채를 아버지 곽상도 전 의원과 뇌물을 받은 공범으로 함께 묶어서 기소하는 새로운 접근을 2심에선 취할 수도 있고요. 이미 아버지 곽상도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상태라서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 추가 수사를 할 수가 없는데, 아직 기소가 안 된 아들 곽병채 씨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가 가능해서 아들 수사 과정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발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건 상식과 동떨어진 일이라는 점입니다. 상식과 동떨어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수록 국민은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정의가 실현될 거라는 믿음을 잃게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이익부터 챙기고 보자는 경향은 더욱 만연할 겁니다. 검찰이든 법원이든 상대방 잘못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건 접어두고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정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MPC 임찬종이었습니다.